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두셨죠? 이 안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해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할로윈 폴더를 누르고, 터미널을 띄우셔서 VS 코드를 이렇게 실행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터미널 말고 그냥 VS 코드 하나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서 오픈 폴더 하시면 돼요. 파일에 오픈 폴더. 그래서 항상 폴더째로, 폴더가 이제 프로젝트라고 보는 거니까 해서 할로윈 오픈 이렇게 열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터미널에 이 코드점 해서 쉽게 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커맨드 시프트 P 누르신 다음에 쉘 또는 코드 이렇게 입력하시면 여기에 인스톨이라고 뜨실 거예요.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설치하고 나서 다시 실행시키시면 코드 명령어 해당 프로젝트 폴더 내에서 코드 한 칸 띄고 점 찍으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띄우시던 상관없어요. 이 강의는 SAS를 그래도 좀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 HTML, CSS, SAS를 배웠다. 그래서 사용법을 모두 안다. 하시는 분들이 듣기에 좀 적합한 것 같아요. 근데 좀 페이지를 많이 만들어서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만드는 거라서 아예 기초 강의는 또 아닐 수 있어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스는 sassring.com에 들어가셔서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설치를 하시고 사용법을 좀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요. 기본 사용법은 어느 정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깊이 몰라도 괜찮지만 우리가 사스를 사용할 때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초코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맥 같은 경우는 홈브루 이용해서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노드 패키지로 설치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아마 지원이 안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노드 사스 말고 다트 사스로 모두 좀 설치하는 분위기예요. 요즘은. 그리고 사스에서 이미 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이렇게 import vs use 이렇게만 쳐도 이런 말들이 있어요. import라는 거는 사스 내에서 또 다른 사스를 갖고 오는 명령어로도 사용이 되고, 또는 CSS에도 import 명령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CSS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import 구문을 쓰지 말아라 라는 게 아니에요. 사스에서 사용하는 import 구문 대신에 use를 사용해라, 그런 것들인데요. 제 생각에는 오늘 강의에서는 일단 import를 쓸게요. 사스가 혹시라도 많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사스의 기본 사용법만 아시는데 임포트밖에 안 써봤다, 이런 분들이 사실 더 많기 때문에 처음 강의 몇 개는 임포트로 좀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 나중에 임포트 구문이 지원이 안 되게 된다고 하니까 유주를 어차피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임포트를 썼다가 그것과 또 유주와의 차이점도 아는 게 좋으니까 이번 강의는 임포트를 이용을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인덱스 페이지가 필요하겠죠? index.html. 그리고 아직 CSS 파일들은 없지만 우리가 대충 어떤 파일들이 필요한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쵸? 저는 comma.css 파일에 모든 것을 컴파일해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필요한 것을 순차적으로 이제 마크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클론 코딩이라는 것을요, 무조건 그냥 막 따라서 치다 보면은 나중에 수정을 더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디자인된 파일을 받아서 그 디자인된 파일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레이아웃이 뭔지, 글씨 크기는 뭔지, 최대 사이즈는 몇인지, 브라우저는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먼저 다 파악하고
정리를 해놓고 코딩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네이밍 규칙도 모두 파악하고 그런데 우리가 코딩 연습을 할 때에는 디자인까지 할 수 없으니까 이미 만들어진 사이트를 코딩만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클론 코딩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구조의 어떤 디자인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먼저 해볼게요. 제일 처음으로 어떤 걸 파악하셔야 되냐면 이 사이트가 브라우저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게 PC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한번 줄여보면 지금 헤더 부분 한번 보시면 좌우가 여백이 있었어요. 그쵸? 여백이 있었는데 지금 줄다가 갑자기 양 끝으로 탁 벌어졌죠. 위드 값이 해지가 된 거예요. 위드 값이 해지가 되면서 좌우에 패딩을 남기고 쫙 늘어나서 붙어버린 거죠. 개발자 도구를 띄우고 여기 두 번째 버튼을 눌러서 리스폰시브 모드로 놔놓고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거는 지원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222까지 그런 건 아니고 보통 375 정도까지 375, 360 여기까지만 어느 정도 해놓으시면 모든 모바일 브라우저까지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어느 순간 얘가 이렇게 좌우로 탁 붙죠. 그쵸? 그 시점이 지금 어디인지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지금 헤더 부분인데요. 요 헤더 부분에 반응형이 여기 1280 그러면 1280일 때에는요. 얘가 지금 최대 위드 값이 칼크로 이렇게 계산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것까지 복잡하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일단은 맥시멈이 1280이구나 를 알아두시면 되고 1280에서는 지금 맥스 위드로 제한이 걸려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상 늘어나지 않겠다는 거죠. 이렇게 줄었을 때 갑자기 양쪽으로 쫙 퍼지죠. 갑자기 양쪽으로 쫙 퍼진다는 건 맥스 위드가 해제됐다는 거예요. 그 대신 패딩을 좌우 REM이라고 되어 있어요. REM은 루트의 글자 크기의 2배를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루트라는 건 무조건 HTML에서 지정된 폰트 사이즈를 말해요. 근데 여기에서 HTML에 따로 폰트 사이즈를 선언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16픽셀이죠. 그럼 16픽셀의 2배니까 왼쪽 오른쪽 여백이 32씩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보시면 왼쪽 패딩 32, 오른쪽 패딩 32 이 REM이 들어있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얘는 패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높이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글자는 무슨 폰트를 썼고 전반적으로 어두운 배경에 글자색이 흰색이니까 처음부터 글자색을 흰색으로 선언해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가 좀 통일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재볼까요? 얘는 48, 얘도 48. 똑같네요. 그쵸? 그럼 48과 24 폰트 사이즈를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거의 다 그 사이즈죠. 얘도 48일 거고. 이런 규칙성, 이런 걸 먼저 다 파악해 놓으시는 것이 코딩할 때 코딩을 더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을 이해하고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을 때 분명히 규칙이 있어요. 그거 우리는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자가 디자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코딩을 하면 그거에 맞게 변수 처리도 다 해놓고 모듈화도 시켜놓고 그 다음 코딩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글씨 색깔이 여기 보시면 컬러가 우리가 보통 16진수를요 6자리를 쓰잖아요. 근데 16진수를 헥스 8이라고 해서 8자리로 쓰기도 해요. 흰색인데 B3이라고 돼 있죠. 그 B3이라는 것은 투명도를 얘기해요. 얘가 회색으로 보이는 것은 회색 글씨가 아니고 눌러볼게요. 여기 보이죠?
투명도가 0.7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코드에는 0.7이라고 했는데 브라우저가 이 개발자 도구로 그냥 16진수 8자리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16진수 8자리로 쓰셔도 되고요. RGB 값으로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이 조금 된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얘는 1단, 2단, 3단, 4단 레이아웃이 같아요. 그럼 우리는 한 번만 레이아웃을 잡으면 되겠죠? 근데 하나는 왼쪽에 제목이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제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두 개의 CSS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건 내가 플렉스를 주고 순서를 바꾸면 되겠구나. 한번 줄여볼게요. 보통 반응형이라는 거는 좌우로 나란히 있는 애들이 많이 바뀌어요. 이 위에 제목 같은 애들은 뭐 사이즈만 좀 줄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줄여볼게요. 언제 1열로 나오는지. 자, 지금 1열이 됐죠? 보시면 959에서 바뀌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얘는 맥스 위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민 위드를 기준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600부터 아마 960까지. 그래서 960 이상은 2단으로 나오고 960 이하니까 959까지. 요 600부터 959까지는 1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좌우를 바꿔놓은 이 두 번째 단과 네 번째 단의 오더 값을 미디어 쿼리로 풀어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얘는 뭐 FAQ 열고 닫고 이런 걸 아코디언 메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뭐 비디오도 들어가고 하긴 했는데 최대한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는 형태로 제가 제작을 하고 싶기 때문에 아마 복잡한 것들은 조금 빼고 페이지 쉽게 완성하는 거를 목표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클론 코딩 하기 전에 좀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실제 코딩에 들어가 볼게요.